일단은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금 말들이 어려워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그림이 중요한 힌트가 되니까 그림은 안 그려졌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의도는 일단은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는데 그 두 원이 서로 접합니다. 두 원이 접하고 있어. 다른 건 다 빼고 두 원이 접합니다. 반지름이 똑같아요. 반지름 똑같고 두 원이 접하고 있고 다시 두 원은 모두 y는 x 플러스 5에 접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y는 x 플러스 5를 그릴 때 두 원에 접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쌤이 저번 시간에 요것만 설명을 한 거야.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몇 가지가 나와?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 R의 최대값을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어떤 놈이 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추론을 하고 그것만 풀면 되겠죠. 시간 알아먹었어?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푼 문제가 질문에 나온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해. 잘 들어. 복습할 시간이 없을 거니까. 뭐야, 왜 안 넘어가죠? 선생님 좁아서 그래. 왼쪽에 지우면 안 돼요? 아니지, 그래도 좁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 y는 x 플러스 5가 있고요. 일단 막 그리겠죠. 그림은 우리가 그려놓고 실패하면 다시 그리면 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두 개의 원이 접해 있는데 얘가 양쪽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얘가 원이 한쪽 방향에 있는 것이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3가지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야. 문제가 꽤 괜찮은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최대값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R을 모두 구하시오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내면 어떻게 되겠니?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3번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물론 3번은 아닙니다. 3번은 아니야. 알았어? 하다 보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 3번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 사이즈가 똑같고 접점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석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가지고 거리가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 굳이 원은 안 그려도 관계는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2차 함수에서 나올 거고 이동에서 나올 거야. 사실은 원에서 나온 것은 이것은 아니야.
원에서 나온 것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라고?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 놓고 차냐? 자그마죠. 눈 감고 3초 이상 있으면 가서 싸대기 날라간다.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얘를 두 개를 연립을 하겠죠. 이놈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 이래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했더니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말은 두 군의 합이 중점하고 관계가 돼 있지. 중점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중점이 얼마냐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 직선이 얼마야? y는 x 플러스 5니까 2분의 9가 되겠다 이 말이고, 이 직선이 지금 요 점을 지나니까 여기서 k 값은 얼마가 나온 거야? k 값은 4가 나왔네요. 됐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지름은 뭐가 반지름이야? 요 길이가 반지름이겠지. 요 길이가 반지름. 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알파하고 베타를 그대로 이용할 거야.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한 게 아니잖아 지금. 구할 수는 있지만 반지름은 뭘 이용해서 풀 거야? 알파 베타를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적어도 됩니다. 좌표 자체를 베타를 크게 잡았으니까. 이 거리는 어디냐면 이 거리야. 이 거리. 요 놈의 절반이 이 거리야. 그리고 요가 45도니까 루트 2배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놈을 2로 나눈 다음에 루트 2배를 하면 된다 하고 얘만 근각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었다 이거야. 됐지? 선생님 다음에 문제 바꾸면 어떻게 내겠어? 이제 이거를 다 구하시오라고 나오겠지? R을 다 구하시오라고 나오겠지? 다음 두 번째는 두 개의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는 일어서 그래 너 일어서 고개가 15도 이상 틀어졌어. 오 일어서 이씨. 뒤에 문 닫고 일어서. 넌 서서 들어. 던질 것이 없네. 분필이 없으니까 던질 게 없어. 분필 없어요? 이거 던질까 이거? 이거 던져요. 아 그거는 가다가 찔려서 죽을 수도 있어. 분필은 약간 뭉퉁해가지고 콧구. 아 그래? 일단 제가 가다가 죽으면 너가 책임이 있어요 50%? 여기가 죽으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걔가 이상한 거야? 네. 우리는 여러 여가 있고 여가 있단 말이야. 또는 여가 있고 여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여기가 반지름이 사이즈가 제일 크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요것만 구한다고 생각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잘 보세요. 발.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이 너무 커. 잘 안 나와. 그림 잘 안 나와. 이해됐어요? 아래쪽에다 그릴 거니까 잘 봐. 자,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 거냐 봤더니 아래따다 그리더라도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나는 뭐 요 정도에 그릴게요. 생각을 잘 하면 얘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멀게 가까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 잘 봐. 그림을 잘 봐야 돼. 중심이 여기에 있고 원이 이만큼 사이즈야. 조금 생각을 하고 그리면 그림이 위치가 조금 잘 나올 겁니다. 지금 특징을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저 직선에 접하면서 두 원이 접하는 상황이야.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그럴싸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중심이 있고 얘하고 접하고 있고 여기에 중심이 있고 얘하고 접하고 있고
약간 좀 틀어지게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야. 두 원이 접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발생하고 있냐면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을 거야.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을 그을 거야. 그리고 이게 반지름, 이게 반지름, 이 길이는 반지름의 2배. 요 상황이라고. 이해되니?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은 y는 x 위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8발. 얘가 요 직선을 k만큼 내린 거야. 지금 내린 것도 있고 올린 것도 있을 거야. 지금 올린 걸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내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됩니까? k만큼 올릴 수도 있고 k만큼 내릴 수도 있어.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야? k가 되겠지. k만큼 내렸어. 이 거리. 그래서 자, 이 거리는 k, 요 거리는 반지름, 수선 요 거리는 반지름. 그래서 그럼 요 놈이 k면 요 놈은 루트 2분의 k, 루트 2분의 k가 반지름. 됐습니까? 있잖아. 요 놈을 지금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k만큼 내린 거라고. y절편. 요 놈이 k, 요 길이가 뭐라고? 반지름. 반지름은 뭐라고? 루트 2분의 1 kr k 요게 뭐라고? 루트 2분의 k가 반지름.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가 얼마야? 2r 루트 2k 요 길이가 2r 루트 2k 얘가 45도 이 길이가 뭐가 돼? k가 되네요. 그럼 이해됐어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의 거리가 k가 되게끔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니? 됐어?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원하는 식은 위쪽 식이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원하는 식을 위쪽에 이러한 직선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아래는 그림이 뭐 대칭적이니까 요 놈을 y는 x 플러스 5에서 k만큼 올라갔다 생각하고 나는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위쪽은 k가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아래쪽은 k가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y는 x제곱이랑 x 플러스 5 플러스 k를 연립을 하게 되면 다시 알파 베타가 나올 거야. 왼쪽하고 전혀 다른 문제야. 새로운 풀입니다. 베타가 나올 건데 우리는 뭐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나오면 된다? k가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없어. 잘 안 보일 건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45도야. 되니? 다시 말해서 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요 거리하고 똑같아지면 현재 원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마무리. 얘는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 1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5 20
봅시다.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K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1. K가 7하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두 개 나왔네요. K가 위쪽인 7, 밑에 쪽이 마이너스 3. 그리고 답이 두 가지가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R은 누구랑 관련돼 있다? 얘랑 관련돼 있다. 정확한 표현은 이놈이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겠죠. K를 양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R은 얼마야? R은 루트 2분의 7 또는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왔네요. R이 세 가지가 나왔다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 R을 이 중에 요놈을 M이라겠고 M이라겠고 이 M 제곱을 묻는 문제가였습니다. 그래서 49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쌤, 저거 루트 안에 식 뭐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근각에서 관계. 우리 2차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알파 베타는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 교점의 거리가 아니라 x좌표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 너무 많이 나온 식이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야. 시찬이 아는 식이야 모르는 식이야? 아는 식이야? 똑바로 얘기 안 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너무 많이 나온 식이야.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지. 너무 많이 나온 식이라 했어요. 알았어요? 직선 2차식 나오면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봅니다. 거리에 대한 질문에 나와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주 많이 나온다. 다음 한 문제 푸는데 20분이 걸렸어. 다음은 한 문제가 위 앞에 있었나? 하나. 요 문제를 안 풀었구나. 요 문제가 있었어. 밑에 있으니까 지워버린 거야. 자, 두 번째. 이 친구도 좀 하드합니다. 자, 문장 읽고요. 보통 자, 우리가 문제가 힘들지만 도형이 힘들지만 도형의 성질을 잘 판단하면 생각보다 쉽게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난 거라고. 다시 말해서 그림에 대한 식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럼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들, 관계성을 생각하면 풀이는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풀이 보면 지금 내용 없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지. 내용이 없다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야. 요 식의 의미만 잘 이용하면 도대체 요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다. A란 점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X축에 있는 점입니다. B란 점은 확실히 나왔어요. 원점이 있어요. A란 점은 나오지 않았고 B란 점 나왔고 O란 점이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P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B는 3PO는 9PA. 좀 어렵게 보이는 식이긴 한데 P라는 새로운 점이 PB는 3PO야. PB는 3PO. 쌤이 언젠가 얘기를 했던 식이야. P라는 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PB는 3PO야. 괜찮아. PB는 3PO야. 뭐가 떠오르냐? PB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O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나온 거야. 어느 정도. P라는 점은 안 나왔고. 그러면 PB는 3PO라 나오면 바로 생각을 해내야 된다고 했어. 뭐야? 헬스이 뭐야? 원이지 원. 그렇게라도 말은 해야지. 뭐 직선에 있으면 분점이라 했지. 직선에 있으면 내분점, 외분점. 평면에 있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을 연결한 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두 개의 고정점에서 거리의 B가 나오면 내분점, 외분점을 연결하는 원이 나온다. 이거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몰라도 되잖아. 아폴로 원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고유명사기니까 원래는 다른 말하면 안 되지만. 진짜나 평면에서 길이의 B가 나오면 뭐라고? 원이라고. 내분점, 외분점을 연결하는 원. 길이 B가 나온 거라고 해. 그러면 PB B란 점이 지금 B란 점이 마이너스 3,0 O란 점이 여기. 오, 그림 너무 작은데? PB 대 PO가 3대 1이야. PB가 3이고 PO가 1이야. PB가 3이고 PO가 1이야. 내분점을 쉽게 구할 수 있지. PB가 3이고 PO가 1이야. 그림 틀렸네. 틀렸지? 어떻게 하라 했어? 3대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대 1 하고 여기를 뭐라 써? 2라 쓰고 여기에 맞게 1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무 작으니까 약간 이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다시 PB가 3이고 PO가 1이야. 이 식은 뭘 알려준 거야? P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PB는 3PO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PB가 3이면 PO가 1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됐니? 그래서 그러면 3대 1인 점 여기가 P가 있을 거고요. 3대 1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칸만큼의 P2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지금 첫 번째 식이 갖고 있는 P의 자체가 된다 이 말이야. 됐니? 자, 두 번째 식을 가볼게요. 두 번째 식도 보면 P5는 3PA야. 똑같은 식을 한 번 더 했네요. 대신 요점은 O하고 A를 갖고 있네요. O하고 A.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됐어요? 그러면 나는 A를 대충 하나 찍어 놓고 가볼게요. 나는 A가 여기라고 생각했어. PA가 3이고 PO가 1이야. PO가 3이고 PO가 3이고 PA가 1 이런 느낌이네. PA가 3이고 PO가 3이고 PA는 1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2가 되고 1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3대 1인 점 3대 1인 점 여기가 하나 있고 3대 1이니까 요놈이 두 칸만큼의 요 정도의 위치가 지금 P4가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이 원 위에 P가 있고 두 번째 식 요 식을 만족하는 요 원 위에 P가 있는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P는 한 개 아니면 몇 개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P는 공통적인 P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쪽에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왼쪽으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왼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A라는 점이 점점 움직이다 보면 원 사이즈가 더 줄어들겠지.
움직이다 보면 원 사이즈가 줄어들어야지, 수연아. 줄어들어야겠지. 줄어든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돼, 얘가? 교점이 발생할 때까지 가야겠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교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얘를 계속 사이즈를 돌리다 보면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 거야. 정확한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아니야. 자, 좌표를 쓰고 가볼게요.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이 점은 얼마입니까? 3대 1이었으니까 이 점은 4분의 3A가 되겠죠. 이 점은 3대 1이야. 2야. 이 점은 얼마야? 2분의 3A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원 사이즈가 계속 줄면서 교점이 발생하려면 딱 이때의 상황이네. 자, 이 점의 좌표부터 구하고 봅시다. 이 점의 좌표는 여러분이 2대 1이니까 이 비점 좌표가 2분의 3이 되겠네요. 확실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교점이 발생하려면 4분의 A라는 점이 왼쪽 점이 2분의 3을 넘어서야 되겠죠. 됐어요? 사이즈가 더 줄면서 여기를 넘어서야겠죠. 됐어? 얘가 계속 가다가 어디를 넘어설 수는 없어. 5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간다 가면 원 사이즈가 계속 줄어들었을 거라고. 계속 줄어들다가 어떻게 돼? 제일 나중에는 이 원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제일 나중에는 오른쪽 2분의 3이라는 점이 2분의 3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흐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경계가 되는 데가 지금 요거랑 요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왼쪽 점인 얼마가? 왼쪽 점인 4분의 3이 A가 2분의 3보다는 더 작은 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점인 2분의 3A는 2분의 3보다는 더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왼쪽 점은 요 점을 지나가려고 할 거고 이 점은 이 점을 지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등호까지는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A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설명을 일단은 요거에 대한 사실을 설명을 하고 됐습니까? 요게 뭐가 된다고? 원이 이 원을 C1이라고 하고 이놈을 C2라고 하면 C1, C2가 교점이 뭐 해야 된다고?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는 일부러 선생님 따로 그린 거고 이러면은 흐름 이해되시죠? 자, 풀이가 없어요. 풀이가 별로 없어요. 다 해석이란 소리야. 풀이가 별로 없고 다 해석이란 소리야. 그럼 요 식이 갖고 있는 의미만 잘 판단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어렵긴 하되 해석을 잘하면 풀 수 있다. 알겠죠? 다음 57번. 자, 57번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6,4가 있고요. 6,4는 고정점 A, A-E, EA, EA-E. A, A-E, EA, EA-E. 오? 생각을 해야 돼. A, A-E, EA, EA-E. 수연수 뭐가 생각나야 돼? y는 x-2가 떠올라야 됩니다. y는 x-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이야.
자, 그래 우리가 좌표를 쓸 때 두 개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돼 있어. 됐어요? 두 개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하나의 도형 위에가 움직이는 점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특징은 A, EA니까 R의 좌표가 2배가 되는 거라고. 2배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두 배가 되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냐 없니? 없지. 양수면 큰 놈이 2A니까 큰 놈이 오른쪽에 있을 건데 음수면 반대로 2A가 더 작아지겠죠. 원점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점을 찍는 위치에 느낌은 좀 있다. 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답이 두 가지가 아니고 두 쪽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좌표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배경이 되는 도형을 그려놓고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배경이 된다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틀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편하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으면 6,4가 있을 것이고 y는 x-2가 있을 것이고 자 6,4라는 점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네. 맞나요? 그러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자 여기에 6,4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점은 PQ라는 점은 A, P라는 점은 EA 또는 A, EA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아직 어딘지 모르니까 좀 더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선분 PQ, A, B, PQ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요.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요 놈을 지름을 하고 요 놈을 지름을 하는 원이 있다고. 근데 그 원의 넓이가 4대 1이야. 자, 원의 넓이의 비가 나왔다는 것은 길이의 비가 나왔다는 소리지. 길이의 비가 2대 1이야. 2대 1. 2대 1대 1이네요. 됐니? 2대 1대 1이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하나 나왔습니다. 이쪽에 있을 때는 2R, 이쪽에 있으면 여가 지금 Q고 여가 R이야. 요 놈의 PQ, QR이 2대 1이야. 요 놈이 2대 1이야. 바로 나오냐? 안 나오냐? 요 놈을 거리를 K라 하면, 좌표를 K라 하면, 좌표를 안 돼. 길이를 K라 하면, 요 놈이 거리가 K가 되겠죠. 6 플러스 K가 K의 2배가 되면 되지. 6 플러스 K가 2K가 되면 되겠죠. 됐나요? K는 얼마입니까? 6이네요. 이 거리가 6이야. 그러면 좌표가 나왔네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통해서 뭘 알아냈다? A는 2 또는 마이너스 6인지를 알아냈다. 나타내기는 조금 불편하네요. 마이너스 6이. 조금 더 가까이 찍어놓고. 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아까 그 거리 K로 하셨잖아요. 네. K가 어디랑 K예요? 여기 여가 K. K 더하기 6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좌표의 B가 길이의 B로 그대로 가잖아. 그럼 저 왼쪽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여가 마이너스 6이야. 여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야?
2대1 맞잖아. 맞지 않아? PQ. 요놈이 지금 오우씨 너무 먼데? 여가 P 마이너스 6이라고. 여가 아니 P가 아니라 여가 Q. 여가 Q 마이너스 6, 여가 R 마이너스 12. PQ를 지름을 하는 요걸 지름을 하는 원. QR을 지름을 하는 원. 지금 비율이 안 맞아 지금. 됐니? 그래서 A가 두 가지가 나왔다 이 말이야. 둘 중에 원 C2 위에 C2가 누구야? QR. C2는 QR. 여기는 하나는 여기고. 오, 이것도 비율이 안 맞는데. 여기가 2였지. 이 점 몇째? 여기가 Q. 여기가 Q, 여기가 R. 2. 요 말이었어 지금. 지금 1, 1, 2, 2 답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 문제도 모의고사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안 됐습니다. 꽤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 자, 1C2라는 말은 2원. 2원이야 2원. C2 위에 있는 점 A에 대하여 OQA OQ 2원 위에 있는 점 A 요 삼각형 넓이 OQ 2원 위에 있는 점 삼각형 A의 넓이가 최대값. 최대값이라는 건 딱 봐도 어디겠어? 이쪽이겠네. 이쪽도 0이겠네. 사이즈가 큰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원이 사이즈가 지름이 6인 원이 있고 좀 줄여서 그릴게요. 질문이 뭐냐면 지금 OQA 요 삼각형 넓이 OQA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OQ 우리가 Q는 알아 몰라? 점의 좌표를 알죠? 여기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에요. 됐어요? 이 원의 사이즈 알아 몰라? 자,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이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그럼 최대값은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된다 이 말이야. 요 반지름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6이지. 이 길이가 3이야. 길이가 아니야. 좌표, x좌표 차이. 이 길이 x좌표 차이가 6이고 요놈의 x좌표 차이가 3이야. 그러면 반지름 얼마야? 3루트 2. 3루트 2.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야? 10. 됐습니까? 오, 틀렸네. 자, 달렸어. 얘를 연장을 해가지고 가장 뭐가 길어야 돼? 높이가 가장 길어야 됩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요놈이 현재 밑변이고요. 밑변 나왔습니다. 10. 높이는 가장 요 직선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중심을 지나고 수선을 긋겠죠. 수선. 그래서 이 중심. 요 중심이 얼마입니까 지금? 요 중심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직접 구해야 되겠네요. 기울기 얼마야? 3분의 4. 3분의 4. y는 3분의 4x. 4x 마이너스 3y는 0이라는 직선을 했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에서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는 얼마야? 5분의 9, 4, 36, 33. 5분의 3이 되겠네요. 됐어요? 뭐가 5분의 3? 이 길이가 5분의 3이야. 이 길이는 얼마고?
3루트 2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넓이의 삼각형 OQA의 최대 값은 2분의 1 밑변 10이고요. 밑변 10이고요. 높이 이 길이. 높이는 3루트 2 플러스 5분의 3이 된다. 해서 5, 3, 15루트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와우 어렵습니다. 어려워. 다음 시간에 시험에 내겠지. 그러겠지. 삼루트 더하기 자 얘가 밑변이야. 높이가 어디 있어? 요게 밑변이야. 높이야. 가장 멀어야 돼. 이 직선에서 가장 먼 데는 중심을 지나면서 요 거리라고. 이 거리는 얼마야? 반질 얼마야? 3루트 2. 요 길이는 직접 구했고. 저 5분에서 어디 기는 거예요? 이 길이 이런 중요합니다. 문제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틀에서 지금 풀고 있는 중이야. 그림이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 얘를 반드시 놓고 그리면 그림의 이해를 먼저 시킬 수 있다. 있어요? 됐지? 다음 58번 잘 봐. 순식간에 끝나. 잘 봐. 순식간에 끝나. 원이 있습니다. 1,0이라는 A가 있고요. 요 점이 정해졌네요. 1로 정해졌고 BAC 오케이. 요게 직각이 되게끔 해가지고 원의 두 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놈을 직사각형을 만들었네요. 됐습니까? 직사각형을 만들다 보면 이 D라는 점이 얘가 직각을 돌리면서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D라는 점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추론적으로 간다 하면 우리가 적어도 아는 점은 이렇게 이 점 압니다. 이 점 알고 위아래가 대칭적으로 분명 있을 거야. 이 점 알아. 맞죠? 그리고 우린 또 어떤 점도 알아? 이 점도 알죠.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도 알지. 그럼 요 네 개의 점을 지나는 도형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찍는 다음에 뭘 찍어야 했어? 어떤 도형을 찍겠어? 원을 찍겠지. 그럼 이게 원이 된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가 좌표가 어떻게 돼? 모른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6이요. 여가 6이야? 아니요. 여가 1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루트 8 마이너스 3, 루트 8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요렇게 직사각형을 그렸다고.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루트 8이라고. 됐니? 그리고 요 점이 우리가 이 점이 지금 3, 루트 8이겠네요.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이잖아.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사이즈가 얼마가 되겠어? 요게 사이즈가 되겠네. 루트 17이 되겠네. 루트 17.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니까 밑에 대칭적으로 지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7인 도형이 되겠다 이거지. 답은 2 루트 17 파이가 될 것 같다라는 추론입니다. 이되니? 내가 점을 찍어보는 거야. 상황을 만들어서. 그중에 쉬운 것만 하나 만들어 본 거야. 그렇죠? 원은 내가 찍은 거잖아. 점은 찍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4개의 점이 나왔으니까 위아래 대칭이고 위에 4개의 점이 나왔으니까 원일 것 같다라는 것만 찍고 내가 답을 쓴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원일 것 같다라고 하네요. 같다라고 그 못하지. 원은 모르잖아. 원은 설명을 못했잖아. 설명해야지 이제.
잘 봐. 자, 우리가 원하는 게 D의 자치입니다. D의 자치. 자, D의 자치니까 요놈의 자치를 우리가 A, B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A, B로 식을 만들어낼 거야. 식을 만들어낼 거야. 잘 봐. 도형이 뭡니까, 지금? 도형이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이 가장 핵심적인 선입니다. 선이고 점이 되겠죠. 됐어요? 물론 직사각형의 요 선도 좀 중요한 선이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요거는 너무나 중요한 선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잘 봐. 잘 봐. 어렵습니다. O라는 점에서 교점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B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C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뭐가 보여? 삼각형 보이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지금 OBC라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고 BC의 중점하고 연결을 했잖아. 이게 중선이야, 중선. 중선이면 뭐? 중선 정리가 떠오를 수 있겠지. 중선이면 중선 정리가 떠오를 수 있잖아. 다시 말해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의 2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다시 O하고 D를 연결을 시켰어요. O하고 A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형이 지금 요러한 삼각형이 나왔어. 요러한 삼각형이 나왔죠. 그러지? 그 삼각형의 요점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중선 정리가 되겠네. 그럼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과 같겠지. 다시 빨간 거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요거 제곱의 합의 2배가 같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째? 같게 되겠지. 같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쓸 때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을 우리 사용을 했어. 요 삼각형을 쓸 때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을 사용을 했단 말이야.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어째? 같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얘를 P라고 쓰면 우리는 OB의 제곱 플러스 OC의 제곱은 OB의 제곱 플러스 OC의 제곱은 2배 OP의 제곱 플러스 BP든 CP의 제곱이 될 거야. 됐니? 이쪽 삼각형에서. 다시 이쪽 삼각형에서 OA의 제곱 플러스 OD의 제곱은 2배 OP의 제곱 플러스 뭐 BP, AP 상관없어. AP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얘랑 전다 같더라 이 말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OB의 제곱 플러스 OC의 제곱은 OA의 제곱 플러스 OD의 제곱과 같다 이 말이고 OD의 제곱이 OB 제곱 OC 제곱은 OB 제곱 OC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18 OA 제곱 1 해서 17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OD가 원이 되는 특징이 있겠네요. OD의 제곱이 OD가 루트 17을 유지하는 원방이 나와서 D의 자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7이 되는 원이 나왔다. 추론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풀이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 생략한 거 뭐야? 삼각형 뭐에서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삼각형 뭐에서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요렇게 해서 쓸 거야. 됐니? 학교 시험에서 가까이 써주는 게 좋고 우리끼리는 이 정도. 학교 시험에 중선 정리 써도 돼요? 너 학교 시험에 피타고라스 정리 썼니? 언제요?
중2 때 피타고라스 정리 썼어? 피타고라스 정리 썼냐고. 아니요. 중2 때. 아니요. 피타고라스 정리 안 쓰고 피타고라스 문제 어떻게 풀었냐? 아. 이거 증명했어? 아. 어찌라고.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증명이 된 명제를 말합니다. 정리라 하면 이미 증명이 된 명제야. 그럼 사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게 되겠죠. 됐니? 됐어? 네. 저 에어컨 하나만 틀어주시면 에어컨 하나만? 저쪽 방에 하나 틀어줬어. 그럼 두 개야. 이- 네, 저 식에서 5D제곱 27이랑 어떻게 나오죠? 계산 다 했겠지. 계산. 다 나온 점이니까. 다음은 대망의 60번입니다. 오, 드디어 원방이 끝났어요. 와우. 예? 두 번 갔다 오자. 60번 설명합니다. 자, 일단 ABC란 삼각형이 있고요. 뭐 하고 있죠, 저? ABC란 삼각형이 있고요. 거기에 내접원이 있습니다. 내접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림. 다음 ABC를 가지고 선분 AB를 연장하는 선이 있어. 연장. AB를 연장. BC를 연장. 됐어? 그러다 보면 이쪽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쪽 부분에 이 연장선하고 이 AC라는 선을 세 개 다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에 중심이 있을 겁니다. 중심이 있을 거야. 자, 이 중심을 방심이라 불러요. 뭐라 불러? 방심이라 부른다고요. 삼각형에 오심이 있어. 삼각형에 오심. 뭐야? 수심. 그러니까 네가 방심을 하니까 수심이 가득하지. 수심이 뭐예요? 수직인 선의 교점. 네, 그거 말고 아까 선생님 말하신 수심이요. 그게 수직? 너의 그 마음 댐댐의 깊이. 우리가 하는 것이 뭐 있어? 수심.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야? 내심. 외심, 내심. 내심, 무게중심. 무게중심, 관심. 예? 수심. 관심? 수심은 안 배웠습니다. 수심은 안 배웠지만 삼각형에 이렇게 있으면 수직인선에 교점이 있어요. 무조건 교점이 나와요. 예. 네. 수심의 특징은 뭘까요? 수직이에요. 와. 또, 동그라미 그래요. 자, 수심의 특징은 이 점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입니다. 잘 안 나오긴 한데. 됐어요? 거리 합이 최소가 돼요.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아쉬워요. 기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갖고 아니면 아니 사기셨다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방심이 있습니다. 방심이 요거야. 여기 있는 점 3개입니다. 그래서 방심만 3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야. 점이 하나인데 방심은 3개입니다. 이 점, 이 점. 무슨 특징이 있어요? 뭔가 있겠지. 방심 연결하고 뭔가 하겠지. 그래서 특징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특징 중에는 뭐가 있냐면 방심을 원으로 본다면 원에서 본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원하고 접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접선 긋고 접선 긋으면 접점 나오고 접점 나왔지. 얘를 연결하면 수직이고 길이 같다. 수직 길이 같다. 합동. 요런 내용이야. 각도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방심은 굳이 용어로만 배우지 않았다 이 소리야. 근데 이 방심의 특징이
접선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린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그림을 볼 때 다 보면 힘들어. 뭐라고? 다 보면 힘들어. 쪼개서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라고? 쪼개서 볼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을게요, 지금. 삼각형 ABC니까 요 길이를 A라 놓겠네. 요 길이는 B라 놓고 요 길이는 C라 놓겠지. 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아는 선은 좀 안 보이게 작성을 시킬게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는 ABC.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원이 총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이 있고 이 원이 있고 이 원이 있어. 그러면 이 원을부터 차근차근 요 원은 반지름 R1. 이 원의 반지름은 R2.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고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똑같은 상황이고 이 그림은 좀 다른 상황이라고. 그래서 얘를 R3라고 네저번의 반지름을 R4라고 놓겠습니다. 잘 봐. R1이 끝나면 R2도 끝난 거야. 자, R1 들어갑니다. R1. 자, P란 점에서 공통이 아니라 접선 2개가 있습니다. 접선 2개가 있어요. 이 길이 얼마야? A. 이 길이가 A. 그래서 이 길이는 A 플러스 아니 R. 오. 이 길이 아. R1. R1. 이 길이 얼마야? C. C. 이 길이 얼마야? 저거 빼기 C요.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같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 이 길이는 얼마야? 똑같아요. 아. 빼요. B를. 다시. B 마이너스 R. 우리는 지금 요 길이하고 지금 요 길이가 같다고. 이 길이는 A 플러스 R1이야. 이 길이는 C 플러스 이 길인데 이 길이는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는 얼마라고? B 마이너스 R. 시청은 생각 안 할 거야. B에서 이걸 뺀 거잖아. 이 길이는 얼마야? R1이 되겠지. 작성. 왼쪽 길이는 얼마야? 오른쪽은 A 플러스 R1이고 오른쪽 길이는 얼마야? C 플러스 B 마이너스 R1이라고요. 됐니? 다시 말해서 R1의 2배는 2분의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식이 지금 R1을 구했더니 P 더하기 C 얘랑 더해가지고 얘를 빼서 2로 나눴다 이거지. 그럼 R2는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2분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것은 안 해도 되겠지?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좋았어.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이 길이 얼마야? R3. 이 길이 얼마? R3. 이건 R3. 네. 이 길이는? R3. R3. 좋았어. 이 길이는? R3 마이너스 B. R3 마이너스
다시 이 길이가 얼마야? R3 R3. 이 길이는 R3 R3 마이너스 4번 B B. 아니 이거 R3잖아. R3. B. R3 마이너스 B. 이 길이는 R3 R3 B 마이너스 B. 이 길이는 R3 A R3 마이너스 A. 네 이 길이는 R3 A 이 길이 아까 뭐 있어? R3 마이너스 B, R3 마이너스 A. 오케이. R3 마이너스 A랑 R3 마이너스 B를 더했더니 C가 나왔네요. 그래서 R3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알포는 요놈의 반지름이죠. 요 반지름은 요 길이지. 요 길이지. 얘는 어떻게 구해? 시잖아. 각을 다 했으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이거 외워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혜연이 어떻게 구해 이거?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알아야 돼. 이건 무조건 너무 많이 나온 그림이니까 두 개 더해가지고 얘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옵니다. 이 길이 나옵니다. 요 길이가 요 반지름이야.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알포는 A 더하기 B에서 C를 빼서 2로 나눈 거야. 오케이. 다 나왔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알포는 A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둘. B가 몇 개 있어? 하나, 없어지고 하나, 둘. C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둘. 2로 나눴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왔네요. 오라,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네. 이런 말이야. 예전 책보다 원방이 몇 문제 더 들어와서 어려워졌는데 그 원방 들어와서 어려워진 문제가 이 네 문제입니다. 나머지 거는 그전 거보다 똑같습니다. 이 네 문제가 들어와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네 문제가 추가됐어요. 바뀐 거지. 교재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 근데 바뀌면서 옛날 문제를 좀 버리고 뉴 스타일 문제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 중에 어려운 문제를 넣은 거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보통 어디 쪽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29번, 30번 낼 때 뭘 내겠어? 킬러를 내 거기다가 죽이라고? 어려운 파트 문제를 낼 건데 그 어려운 파트 문제가 보통은 상반기 우리 1학년 문제는 함수하고 부등식 쪽입니다. 2차 함수, 2차 부등식.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 도형 부분에서는 원방이 제일 어려운 거야. 원방 이동. 특히 원방.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잖아, 고등학교 때. 29분, 30분이 주로 문제가 그 문제가 많아. 그래서 너희들이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 풀면 1등급 문제가 2차 함수,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이 원방인가 1등급 문제가 몰려있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됐어요? 소재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이거야. 우리는 그림 그려보고 회를 100% 다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걸 만들어놔라 이거지. 됐지?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자, 다음 숙제가 우리 집합입니다. 집합. 자, 집합, 용어, 부분 집합, 기호,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 빼고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 자, 부분집합 나오면 무조건 그림 그린다. xa, x가 a에 포함된다.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서로 포함한다.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면 우리는 서로 같다고 말합니다. 개수 2n제곱 부분집합 개수 진부분집합 하나 빠지고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몇 개냐 5개 중에 2개만 골라라 이런 뜻이고요. 집합의 연산 합집합은 뭐야? 원소 또는 비의 원소. 교집합은 원소 그리고 비의 원소. 여집합은 전체 안에는 있지만 A 안에 없는 게 여집합. 빼. 이렇게 됐지? 이게 조건제시법이죠. 조건제시법. 외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이 조금 어려운 법칙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연산 법칙은 우리가 쓰는 연산 법칙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할 때만 연산 법칙의 성질이 발생을 합니다. 뭐하고?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할 때만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차집합은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교집합을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A 빼기 B를 뭘로 바꿔? A 빼기 B를 교집합으로 바꾸더라 이거지. 그래서 A 빼기 B 대신에 A 빼기 B의 여집합을 사용을 하더라 이 말이고 연산적으로 보면 A 빼기 B라고 읽지만 실은 A 빼기 B가 아니라 A와 B의 차집합이라게 이렇게 읽는데 우리는 A 빼기 B 그냥 읽을 거야. 자, A 빼기 B는 집합적인 A 빼기 B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실제 A에서 B를 빼는 개념이 아니고 A에서 뭘 빼는 거냐면 A, B의 교집합을 빼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생각하면 돼. A에서 B를 빼는 개념. 이게 과거에 만약 집합이 중학교 때 나왔으면 이게 중학교 개념이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집합을 처음 배우니까 이러한 연산이 하나는 나오더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A에서 B를 뺀다. 뭔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실제는 A에서 있는 것만 빠진다 이 말이고 얘가 잘 봤더니 A랑 B랑 합집합에서 B를 뺐다는 말하고 똑같더라 이거죠. 이건 집합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생각을 한 거고 연산 법칙으로는 당연히 이놈이 지금 A교 B의 여로 바꿔서 우리는 연산을 사용할 것이다. 됐습니까? A 빼기 B를 A교 B여로 바꿔서 우리는 풀 것이다. 자, 서로소. 서로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합의 서로소가 있고 수의 서로소가 있는데 집합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그림이야. 교집합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상황이 서로소인 상황이 된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연산적은 없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 조금 재밌네 해가지고 나온 집합이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왔지만 딱 식을 봤더니 요것이 뭐랑 같냐면 A랑 B랑 합친 거에서 A랑 B랑 교집합을 뺀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야. 됐니? 자, 이름은 얘로 나왔지만 우리는 생각은 요게 더 쉽다. 요게 쉽다 이거야. 뭔만 알겠나요? 다음 시간에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합 둘 다 분배보다 둘 다 분배한다. 됐습니까? 자, 결합 분배법칙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작성하는데 모든 연산 성질은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되는 것이 분배법칙이야.
그러면 연산이 필요에 따라서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도 될 수도 있지만 오른쪽이 왼쪽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왜?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면 식이 점점 줄어들어야지. 식이 복잡하면 식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이 식이 줄어드는 방법론이라 생각하면 돼요. 식이 줄어드는 방법은 자 흡수 법칙. 그게 중요한 법칙이야. 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야.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건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알 수 있을 거야. 이해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자, 투모로우 법칙이 꽤 중요한 법칙입니다. 꽤 중요한 법칙이야. 어렵지 않아요. 여집합이 들어가면 여 교가 합이 되고 합은 교가 되더라 이거지. 이 되니 얘는 뭐가 된다고? A여 교는 합이 되고 B여의 여는 B가 되더라 이거지. 자, 포함관계, 원소의 개수 이런 내용들은 너희들이 잘 알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3개짜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따로 할 거니까 시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